새벽빛이 산 능선을 씻어 올릴 때마다 방음옥은 같은 길을 걸었다. 달촌리에서 소금봉으로 향하는 오솔길. 장독대 뒤로 난 좁은 흙길을 지나면 버려진 암자 비량암이 있고 그 앞뜰에 천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느티나무가 선다. 금옥은 늘 그 느티나무 밑에 작은 보자기를 폈다. 하얀 에나멜 도시락에는 보리죽을, 대나무 받침에는 쑥떡 두어 개를 올리고 손바닥만한 종지에 산초잎을 띄운 미지근한 물을 따랐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긴 숨을 들이켰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누군가 듣는다면 그 숨이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마을 아이들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구경했다. 숲 할머니 또 왔다. 낮게 말하고 금옥이 돌아볼까봐 바로 숨었다. 어른들은 더 작게 속닥였다. 누군가는 미신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저런 성실함이 마을을 지킨다고 했다. 금옥은 어느 쪽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등에 맨 보자기 매듭을 한 번 더 조여매고 느티나무의 거친 껍질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듯이. 셋째 날 새벽 금옥은 작은 변화를 보았다. 바람이 없는데 느티나무 잎 하나가 물결처럼 흔들리더니 그 아래 풀숲이 결을 갈라냈다. 흰 것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우윳빛 몸통이 낮게 엎드린 채 도시락 옆에 멈췄다. 뱀이라면 흔히 떠올리는 기세나 혓바닥의 번쩍임은 없었다. 그저 고요하게 고개를 아주 조금 숙이는 동작. 금옥은 욕심내지 않았다. 뒤로 물러서서 시간을 길게 내주었다. 뱀은 보리죽 냄새를 맡기만 하고 쑥떡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시간이 다 지나자 풀잎이 다시 합쳐졌다. 흰 자취는 숲의 결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이야기들은 더 커졌다. 장정들은 웃으며 말했다. 아, 뱀이 뭐 어때서? 하지만 웃음 뒤에는 굳은 표정이 따라붙었다. 장터에서 김제복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을 모아 앉혔다. 이상한 일은 초장에 끊어야 합니다. 비량아 마압, 그 재물 같은 건 이제 그만. 목소리는 단정했고 말끝은 다물려 있었다. 모두가 대답하는 대신 서로의 눈치만 보았다. 금옥은 다음 날도 올랐다. 도시락을 열고 보리죽을 나무 숟가락으로 한 번 젓고 쑥떡을 반듯하게 돌려놓았다. 그저 그렇게 자신이 해야 할 몫을 낮게 정확하게. 뱀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바람 없는 잎들의 너울과 멀리 가을이 작게 박수치는 소리가 있었다. 금옥은 한숨 길게 쉬고 돌아섰다. 돌아서는 순간 느티나무 표면에 호미한 줄 빛처럼 가늘게 살아나는 걸 봤다. 나무가 숨쉬는 모양새였다. 순간에 헛것일 수도 있었지만 금옥은 그 기억을 버리지 않았다. 하루 건너 마을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베이지색 배낭, 표지 구겨진 노트, 지도의 구석에 형광펜이 벤 자국. 방금옥의 조카 이민서였다. 대학원에서 지역사와 민담 기록을 공부한다며 이따금 고향으로 와 노인들과 대화를 이어오던 그였다. 이모. 민서는 인사부터 했다. 오랜만에 본 이모의 걸음걸이가 여전히 균일하고 가벼워서 살짝 안심했다. 이상한 얘기가 돌던데요. 금옥은 대답 대신 도시락을 내밀었다. 먹어? 보리죽의 농도는 늘 같았다. 너무 묽지도 되지도 않게. 숲은 말이 길면 싫어해. 그 한마디에 민서는 웃었다. 그러니까 이모가 숲이랑 친한 거죠. 그는 이모 옆에 천천히 걸음을 맞췄다. 비량암 앞뒤들, 느티나무 아래까지. 그 둘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서 있었다. 새의 첫 울음이 산 아래로 굴러갔다.
그때였다. 풀결이 한번 아주 얇게 갈라졌다. 그리고 마치 줄기 하나가 이동하듯 흰 몸이 조용히 모습을 내비쳤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었다. 뱀이 도실하게 다가와 칼날처럼 고개를 들어 올렸다가 아주 느린 각도로 내려놓았다. 인사처럼 보이는 움직임. 민서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려다 멈췄다. 종이의 사각거림이 이 고요를 깨뜨릴 것 같아서였다. 뱀은 일정한 호흡으로 서늘한 공기를 마셨다. 그리고 왔던 결로 단 한 번의 소리도 없이 돌아갔다. 봤지? 금옥이 낮게 물었다. 네? 민서가 2번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지 않네요. 무서운 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저게 아니야. 금옥은 느티나무에 구멍난 껍질 한 조각을 손끝으로 떼어냈다가 다시 눌러붙였다. 입은 잘려나가도 붙이면 산다. 마을 회관에서는 다른 말들이 붙고 떨어졌다. 방치하면 더 큰일 난다. 아이들이 산에 못 오게 해야지. 이게 다 비량감이 버려져서 그래? 말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었다. 이장 김제복이 정리했다.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모입시다. 마을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 순간 방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떨어졌다. 갓 들어온 사람의 발목에는 작은 소의 방울이 달려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땡!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다. 몇몇은 그 소리 하나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틀의 팔꿈치를 괴고 산등성이를 바라보다가 마을에서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되짚었다. 마른 나무를 심으면 솟는 물줄기 이야기, 비 오는 날 절에 종이 울리지 않던 이유, 그리고 여름마다 골짜기 바람이 받아 냄새를 데려오는 이유.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랬다고만 했다. 민서는 자신이 믿는 방식,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대조하고 오래된 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번 일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다음 날 민서는 읍내 기록 보관소로 갔다. 목재로 된 석에는 번호가 희미해진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담당자는 노안을 끼고 물었다. 무슨 걸 찾는지. 비량암 관련 기록이요. 혹시 소금봉, 달촌, 느티나무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사건이나 연대기, 민원, 뭐든요. 담당자는 생각하듯 혀를 차고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내왔다. 포장끈은 삼배 실처럼 까슬거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들이 빗살 무늬처럼 겹쳐 있었다. 민서는 장갑을 끼고 한 장씩 넘겼다. 어느 기록에는 3분지의 고목이 서리 라는 문장이, 다른 기록에는 봄마다 나무에 흰 꽃무리 같은 단서가 있었다. 그러다 그는 눈에 걸린 문장을 만났다. 한 귀퉁이가 찢겨 나간 공책. 그 끝부분에 연필로 눌러 쓴 글씨. 옛 절을 지키는 수호의 것. 누가 소리를 혼란케 하면 맑은 숨을 원한다. 민서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수호의 것이 단순한 비유인지 누군가가 실제로 본 대상을 그렇게 불렀는지, 맑은 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숨이 생명을 뜻한다면 너무 큰 말이었다. 그는 메모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공책의 앞장을 다시 넘겼다. 다른 곳에 관련 정황이 있을지도 몰랐다. 짧은 점심 뒤 그는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 공책 출처 기록이 있을까요? 누가 썼는지, 어느 마을인지. 담당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해방 직후에 정리된 구술들 섞여 있어. 쓴 사람은 대개 이름을 안 적었지. 그러곤 덧붙였다. 근데 비량암 얘기라면
예전에 장터를 돌아다니던 의식군 하나가 들먹이던 걸 들은 적 있어. 뭔가 깨우기가 필요하다고. 깨우기. 민서는 그 단어를 마음에 걸어두었다. 깨운다는 건 잠에서 일으킨다는 뜻이다. 무엇을? 누구를? 그리고 왜? 해가 기울 즈음 민서는 다시 산으로 올랐다. 비량함에 다다르자 금옥이 느티나무 옆에서 조심스럽게 껍질 벗겨진 새끼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모, 이건 뭐예요? 누가 두고 갔네. 금옥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줄은 질겼지만 오래 방치된 듯 켜켜이 먼지가 앉아 있었다. 나무는 묶는 거 싫어해. 금옥은 줄을 한쪽으로 접어두고 도시락을 열었다. 보리죽이 아직 따끈했다. 금옥은 죽 위에 조그만 소금을 한 꼬지 뿌렸다. 오늘은 소금 조금. 왜요? 민서가 물었다. 사람들 마음이 쓴 날엔 맛이 덜해. 금옥은 웃었다. 간을 맞춰야지. 그들은 해가 산등성 뒤로 숨는 걸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때 숲 저편에서 소의 방울소리가 한 번 났다. 딸랑, 바람 결로 날아온 짧은 소리였다.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소리가 들렸을 때 민서는 얼굴을 들었다. 금옥도 고개를 돌렸다. 숲 그림자 속에서 낯선 남자가 걸어 나왔다. 헌 가방, 손에는 작은 쇠 방울 달린 손종. 남자는 웃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를 입꼬리를 만들었다. 안녕들 하시오. 길이 이끌어 주길래 그냥 왔소. 그가 말했다. 소문이 나서. 어떤 소문요? 민서가 먼저 물었다. 나무가 숨 쉰다는 소문. 남자는 느티나무를 한 번, 금옥을 한 번, 민서를 한 번 찬찬히 훑었다. 그리고 그 숨을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문. 금옥은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 나무한텐 숨이 하나뿐이요. 바로잡을 것도 없어.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남자는 고개를 기울였다. 숨은 늘 흔들리지요. 특히 누군가가 질서를 깨우려 들면 그의 말 사이사이로 손종의 방울이 아주 약하게 부딪혔다. 소리인지 착각인지 모를 정도로 미세했다. 나는 조다문이오. 오래된 의식을 다룬 지 꽤 됐지. 그는 자신을 설명하듯 방울을 한 번 돌렸다. 상처낼 생각은 없소. 다만 맑은 기운이 있어야 한다면 사람들이 덜 두려워하도록 형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민서는 다문의 입에서 맑은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낮에 읽은 문장 맑은 숨을 떠올렸다. 우연일까? 그는 눈을 좁혔다. 형식이라면 어떤 형식이죠? 아주 가벼운 것. 다문은 미소를 좁혔다. 누구의 피 같은 건 필요 없소. 그저 처음 숨을 잘 기억하는 존재가 가까이 있으면 되지. 금옥의 얼굴에서 온기가 빠졌다. 처음 숨은 누구에게나 하나야.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다문은 어깨를 으쓱했다. 부르지 않으면 먼저 와서 묻지요. 자, 이건 제안일 뿐 마을 사람들이 정하시게. 그는 손종을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 밤 이장님 댁에 들르지. 그리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는데도 숲길로 사라졌다. 발목의 방울은 이번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민서는 숨을 길게 뱉었다. 이모, 저 사람은 방울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숨을 훔치기도 하지. 금옥은 도시락을 챙기며 말했다. 내일도 와야지. 그날 밤 회관에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다무는 말수를 줄이고 듣는데 힘을 썼다. 상대가 원하는 말을 미리 아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겁낼 것 없소. 상징적이면 충분해요. 작은 결심 하나면 돼요. 그는 부모들을 향해 특히 온화한 눈을 보였다. 아이들은 순하고 맑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고여버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장 김제복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공책의 문장을 떠올렸다. 누가 소리를 혼란케 하면 맑은 숨을 원한다. 혼란케 하는 건 누구일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 상황 자체가 아닌가. 그는 회관 밖으로 나와 잠깐 밤 공기를 마셨다. 별빛이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음이 이상하게 불안했다. 멀리서 작은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나더니 뚝 끊겼다. 새벽 직전 그는 다시 기록 보관소 상자를 꺼냈다. 놓친 문장이 있을까봐 공책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다 낙장된 조각에서 연필 끄트머리가 긁힌 흔적을 발견했다. 글자는 다 달아 있었으나 한 단어만은 겨우 읽혔다. 첫숨. 그 아래 흐릿한 괄호 안의 글자, 아마도 옛말로 처음 들이마신 숨이 가장 맑다는 뜻의 속기가 반쯤 지워진 채 남아 있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북향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흘렀다. 그는 그 공기를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내쉬었다. 이모의 호흡법을 흉내 내듯이 방 안의 그림자가 조금 움직였다. 마음이 가라앉는 듯 했다. 동시에 아침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그는 노트에 크게 적었다. 형식이라는 말의 속뜻을 찾아라. 첫 숨을 빌미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라. 누가 질서를 깨우려 하는지 밝혀라. 해가 솟기 전 그는 비량함으로 곧장 올라갔다. 금옥이 이미 앉아 있었다. 도시락은 다친 채였고 그녀의 손은 느티나무 뿌리의 흙을 살짝 긁어 모으고 있었다. 담담한 표정. 그러나 눈동자 깊숙이 작은 파문. 이모? 오늘은 죽을 안 열었어. 금옥은 말했다. 열면 누가 그것마저 의식으로 데려갈까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 기록에서 수호의 것 이야기를 봤어요. 그건 누군가가 여길 지킨다는 뜻 같아요. 금옥은 느티나무를 향해 아주 짧게 인사했다. 숲이 하는 일은 숲에 맡겨. 그러곤 민서를 보았다. 우린 말이 적을수록 좋아. 그때 풀잎이 한 겹 젖혀졌다. 오늘은 소리가 있었다. 실잠자리 날개 같은 미세한 떨림. 흰 몸이 도시락 곁에 멈췄다. 고개가 아주 조금 더 깊이 숙여졌다. 그 자세가 오래 갔다. 숨과 숨 사이가 길어졌다. 민서는 그 시간의 길이를 손목의 맥박으로 재보다가 도무지 재지 못해 포기했다. 단지 어떤 주고받음이 일어난다는 것만 알았다. 뱀이 떠난 뒤 금옥은 도시락을 열어 볶은 보리를 두 알 꺼내 땅에 살짝 묻었다. 돌려주기. 그녀가 속삭였다. 내려오는 길, 민서는 숲 끝에서 작은 아이 신발 하나를 보았다. 노란 고무신, 지늘기 한쪽 면에만 묻어 있었다. 누군가 급히 벗겨놓은 듯한 자리.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신발을 들어 먼지를 털자 어딘가에서 방울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다. 다문의 것인지 산짐승의 움직임인지 알 수 없었다. 민서는 신발을 들고 느티나무 쪽으로 다시 올라갔다. 나무 뿌리 옆 밤사이 떨어진 허물이 있었다. 뱀이 벗어놓은 맑은 막이었다. 햇빛이 비치자 허물은 종이처럼 가볍게 떨렸다. 허물 옆에 신발을 내려놓으며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다. 허물이 햇빛에 반짝이는 그 순간 느티나무 잎들이 바람 없이 한 번 크게 물결쳤다. 금옥이 노을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꾸는 때가 오겠구나. 그 말의 뜻을 묻기 전에 숲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이 흙을 누르는 소리,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부드럽게 끼어드는 소의 방울의 기척, 다문의 걸음이었다. 그는 오늘도 방울을 거의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거의가 오히려 소리처럼 들렸다. 민서는 허물을 접어 보자기에 넣고 아이 신발을 품에 안았다. 금옥은 도시락을 닫아 끈을 2번 묶었다. 그 작은 동작들에 이상하리만큼 무게가 있었다. 나무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나 공기는 그 조용함과 달리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모으고 있었다. 여기까지 첫 숨. 다음 숨을 나누기 전에 누가 그 숨을 데려가려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민서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적었다. 그리고 다문과 마을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눈으로 느티나무의 온기를 한 번 더 살폈다. 그 온기에 깊은 구멍 안이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눈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 눈이 오늘은 조금 더 또렷했다. 비량함과 느티나무 이야기가 하루 사이에 달촌리의 모든 부엌과 우물가로 번졌다. 장에선 누군가 소금을 한 움큼 더 집어넣고 다른 누군가는 불을 약하게 줄였다. 말은 작아도 마음은 커졌다. 이장 김제복은 낯빛으로 말했다. 오늘 해질 무렵 한 번 더 모입시다. 밤이 깊기 전에 정해야 해요. 그의 말끝이 내려앉자마자 골목 어귀에서 아주 얇은 소의 소리가 딸깍 하고 부서졌다. 조다문의 발목 방울이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누구도 먼저 말의 허리를 잡지 못했다. 민서는 낮부터 다시 발품을 팔았다. 읍내 기록보관소는 어제와 같은 먼지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는 상자에서 다른 공책을 골라 장갑을 끼고 넘겼다. 낙장과 붙임이 뒤섞여 의미가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산파들의 구술 기록 묶음을 발견했다. 아이의 첫 숨은 바깥 공기와 맺는 계약이다. 첫 숨을 훔치는 이는 없다. 다만 그 숨을 맞이하게 도울 뿐이다. 같은 문장이 중간중간 눈에 걸렸다. 첫 숨을 둘러싼 관습은 어디서나 신중했다. 빌거나 취한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백에 크게 적었다. 첫 숨, 처멀레라의 환영, 아님 추출. 담당자는 물을 건네며 말했다. 무얼 그리 열심히 보는가? 형식이요. 민서가 답했다. 어떤 사람이 형식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담당자는 코웃음을 쳤다. 형식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지. 오래된 길처럼 너른 길이 아니라면 2사람만 지나도 흔적이 남거든. 그는 빛바랜 지도 한 장을 꺼내 비량함 주변의 옛길을 짚었다. 여기 산모가 많이 다니던 중턱길이 있어. 그 길가에 덧남긴 노래 같은 게 가끔 기록에 붙어 있곤 하지. 수마, 뒤돌아보지 말고 지나가라 같은 소리.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가게 하는 형식, 멈춰 세우는 형식이 아니었다. 그는 메모장을 접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산 아래서는 또 다른 형식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낮 동안 조다무는 마을 몇몇 사람들과 함께 비량함 앞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땅을 발로 살짝 두드려 보며 여기가 고요제의 알맞소라고 말했다. 고요제라는 말이 처음이었지만 어감이 듣기 좋았다. 누군가 묻자 그는 덧붙였다. 두려움을 잠재우는 조용한 의식이요. 상징만 있으면 충분해요. 상징이라는 단어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고개를 조금씩 끄덕이게 했다. 그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길고 얇은 대나무 막대 몇 개와
마른 삼배줄, 그리고 자잘한 금속 방울들. 막대로 낮은 틀을 만들고 줄로 사각형을 2번 감아 원처럼 보이게 했다. 가운데에는 방울 하나를 조용히 눕혔다. 숨의 자리요. 다문이 속삭였다. 여기서 가장 맑은 숨을 한번 불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나무도 안심하고 우리도 편안해지고. 누가 불어요? 누군가 물었다. 다문은 아주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둘러보다가 가장 맑은 눈빛을 찾는 사람처럼 서서히 시선을 멈추었다. 하루의 어깨에 넘어였다. 하루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다. 쌀이비처럼 가느다란 손가락. 눈은 아직 밤새운 새벽색을 머금고 있었다. 다무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아이의 숨이 맑지요. 다만 상징적이요. 방울을 입술 가까이에만 대고 바람이 스치게만 하면 돼요. 아이 엄마의 송곳니 같은 망설임이 제자리에서 반짝였다. 이장 김제복이 나섰다. 잠깐. 그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을 고르고 또 골랐다. 오늘 밤 모여 얘기합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다무는 더 이상 밀지 않았다. 그가 물러나는 모습은 오히려 한 발 더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공백을 상대에게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민서는 산길에서 내려오다 금옥을 만났다. 금옥은 느티나무 뿌리깨에서 작은 소금 자국을 손바닥으로 쓸고 있었다. 누군가 밤사이 뿌린 듯했다. 소금은 햇빛을 받자 작은 비늘처럼 반짝이고 그 사이로 개미 한두 마리가 너울처럼 흩어졌다. 금옥은 소금을 모아 한쪽에 두고 보리죽 도시락을 나무 그늘 바깥에 잠시 내려놓았다. 오늘은 그늘을 비워둘 거야. 왜요? 민서가 물었다. 그늘은 숨이 쉬는 자리라 사람이 욕심을 들이밀면 쉽게 막혀. 금옥은 느티나무를 훑어보며 말했다. 빛은 들어오고 그늘은 물러나야지. 민서는 어제 끌어온 기록 조각을 전했다. 이모, 여기에 첫 숨을 훔치는 이는 없다고 써 있어요. 산파들 얘기래요. 금옥은 짧게 웃었다. 맞아. 숨은 나누어지는 거지 가져가는 게 아니지. 그녀는 허리춤 주머니에서 작은 대추 하나를 꺼내 뿌리 곁에 놓았다. 나무가 지쳐 보이네. 단맛 조금. 해질 무렵 회관은 어제보다 더 뜨거웠다. 서늘한 바람이 문틈을 두드렸지만 방 안의 공기는 목 뒤에 달라붙었다. 다무는 의자를 한 칸 뒤로 빼고 앉아 조용히 사람들의 말을 받았다. 그가 말수가 적을수록 그의 말은 더 잘 들렸다. 겁을 주려 들이려는 겁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징만 있으면 돼요. 방울을 한 번, 숨을 한 번, 아이를 다치게 하진 않아요. 하루 엄마의 손이 무릎에서 천천히 떠올랐다가 내려앉았다. 그 움직임 하나가 방 안의 눈길을 다 모았다. 김제복 이장이 두 손을 비볐다. 의식은 그럼 내일 새벽에? 다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이 좋지요. 소리들이 잠든 시간. 그리고 덧붙였다. 두려운 분들은 멀찍이 보셔도 됩니다. 다만 참여가 많을수록 두려움은 더 빨리 가라앉아요. 민서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찢긴 귀퉁이, 눌러쓴 연필 글씨. 그는 한 줄을 또박또박 읽었다. 누가 소리를 혼란케 하면 맑은 숨을 원한다. 방 안이 잠깐 가벼운 물결에 휩쓸리듯 흔들렸다. 민서는 말했다. 지금 누가 혼란을 만들고 있죠? 나무가 우리에게 형식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겁을 먹고 겁을 줄이는 형식을 찾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일이고 나무의 일은 아닙니다. 여럿이 숨을 들이켰다.
다무는 고개를 숙인 채 단정하게 대꾸했다. 젊은 양반 말이 그럴싸하오. 하지만 형식은 사람을 위해 있는 법. 나무도 결국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잖소. 우리가 편안하면 나무도 편안해져요. 그의 말끝에서 방울이 아주 작게 부딪혔다. 딸깍.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리서 들려왔다. 민서는 순간 자신의 등줄기로 얇은 바람이 지나가는 걸 느꼈다.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흩어졌다. 그러나 흩어짐은 결론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내일 새벽,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했다. 어떤 이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고, 어떤 이는 반갑간 옆에 세워둔 빗자루를 문 앞으로 옮겨 놓았다. 그 밤, 달은 반갑간 돌 사이에 걸린 가루처럼 희게 빛났다. 민서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비량함에 올라 느티나무를 지켰다. 금옥이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다. 도시락은 닫힌 채였다. 그들은 나무와 함께 앉았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갈 때마다 잎들이 글자처럼 흔들렸다. 금옥이 낮게 말했다. 어릴 때 산비탈이 무너진 적이 있어. 사람들은 그걸 산의 탓으로 돌렸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 산허리를 너무 파고든 건 사람이었다는 걸.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가 숨을 쉬는 건 우리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쉬려는 거겠죠. 그래? 금옥은 도시락끈을 한번 매만졌다. 숨은 같이 쉬어야 길어져. 한밤이 기우는 찰나 숲 아래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숨을 죽인 채 몸을 낮추었다. 그림자 하나가 느티나무와 비량함 사이를 세울며시 가로질렀다. 조다문이었다. 그는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꺼낸 가루 같은 것을 뿌리고 산배줄을 낮게 깔았다. 그의 움직임은 정중했고 정중할수록 낯설었다. 민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외웠다. 멈추지 말고 지나가라. 산파 기록의 문장. 그가 할 수 있는 형식은 방해가 아닌 지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다문이 떠난 뒤 민서는 조심스레 땅을 살폈다. 흙은 작은 붉은 가루를 머금고 있었다. 소금과 재, 그리고 아주 가는 머리카락 줄기 같은 것이 한 올 섞여 있었다. 아기의 재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나가라가 아니라 머물러라고 속삭이는 가루처럼 보였다. 그는 손끝으로 조금 집어 종이에 싸 넣었다. 내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새벽은 여느 날처럼 왔다. 그러나 여느 날과 달리 골짜기의 소리가 얇았다. 닭이 울기 직전의 공백. 비량함 앞트들에는 밤새 만든 낮은 틀이 놓여 있었다. 대나무와 산배줄로 만든 사각이 빛에 젖어 원처럼 보였다. 가운데 눕혀둔 방울은 이슬을 먹어 더 무거워진 듯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엄마 치맛자락 뒤에, 어른들은 나란히. 이장 김제복은 얼굴색을 숨기려는 듯 모자를 깊게 눌렀다. 조금 뒤 하루가 엄마 손을 잡고 나타났다. 하루의 손목에는 얇은 붉은 실이 매듭 하나로 묶여 있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느슨하게. 다무는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방울을 입술에 대면 차갑지. 하루가 작게 끄덕였다. 그저 바람만 스쳐도 돼. 그때 금옥이 나섰다. 그녀는 도시락을 아직 열지 않은 채 느티나무 둘레에 쌀가루를 아주 얇게 그려 원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숨죽여 보았다. 다문이 물었다. 그건 무슨 뜻이오? 경계가 아니오. 금옥은 말했다. 배려요. 발자국이 너무 깊게 남지 않게 하려는.
말은 부드러웠지만 쌀가루 원은 분명했다. 다무는 미소를 유지했다. 좋소. 배려는 언제나 좋지. 그의 손이 방울을 들어 올렸다. 방울이 햇빛 속에서 한번 떨렸다. 모든 시선이 거기에 모였다. 민서는 사람들 앞으로 나왔다. 잠깐만요. 그는 어제 종이에 싸넣은 붉은 가루를 보여주었다. 어젯밤 누군가 이걸 뿌려놨습니다. 다문이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다. 민서는 덧붙였다. 이건 혼란을 머물게 하는 재료예요. 산파 기록에는 숨을 지나가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반대죠. 그는 봉투를 닫으며 한 줄 읽었다. 누가 소리를 혼란케 하면 맑은 숨을 원한다. 지금 혼란은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리저리 나뉘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팔짱을 꼈다. 하루 엄마는 아이의 손목을 더 꼭 쥐었다. 그럼에도 다문의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의식은 원래 혼란을 가라앉히는 거요. 젊은 양반. 그 재료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한숨을 같이 쉬는 순간이지. 그는 방울을 하루에게 건넬 듯이 내밀었다. 이건 상징이오. 입술에 살짝 대기만 하면 돼. 그때 나무 위쪽에서 잎사귀들이 바람 없이 한번 물결쳤다. 물결은 소리 없이 느티나무 전체를 돌고 뿌리 근처로 내려왔다. 민서는 그 물결의 흐름에 맞춰 호흡을 맞췄다. 들이쉬고 내쉬고 금옥도 보이지 않게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사람들이 함께 숨을 고르는 짧은 순간 골짜기 저편에서 새 한 마리가 늦게 울었다. 울음은 길지 않았고 남은 자리는 더 고요해졌다. 다무는 방울을 가볍게 돌렸다. 금속 안쪽에서 이슬이 흘렀는지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방울을 하루의 입술 가까이에 가져갔다. 이렇게 아주 살짝 하루의 입술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같았다. 아이는 금옥을 한번 바라보았다. 금옥이 입술 모양으로만 말했다. 먹어야 숨이 길어. 그러곤 포대기에서 쑥떡 한 조각을 꺼내 하루에게 건넸다. 하루는 떡을 아주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모두의 어깨에서 힘을 살짝 빼주었다. 좋아. 다문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바람만. 민서는 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는 공책을 펼치고 짧은 줄을 읽었다. 수호의 것은 사람이 깨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용해질 때 스스로 깨어난다. 글씨는 누군가의 손에서 오래 마찰돼 반쯤 지워졌지만 문장의 뼈는 남아 있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조용해지는 일 아닐까요? 사람들은 서로를 보았다. 조용해지는 일은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조용해진다는 건 행동을 멈춘다는 뜻도 되었다. 그 멈춤 앞에서 늘 누군가는 초조해진다. 다문의 손목 힘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하고 있었지만 방울을 쥔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조금 단단해졌다. 조용해지는 방법은 형식을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 순간이었다. 느티나무 발치의 쌀가루원 가장자리가 아주 조금 흐트러졌다. 아무도 그 위를 밟지 않았는데도 가루가 저 혼자 옆으로 미끄러진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그 흩어짐을 쫓는 사이 풀잎 한 겹이 얇게 갈라졌다. 우윳빛 몸통이 도시락과 방울 사이로 스며들었다. 어제보다 더 크고 더 낮았다. 고개는 아주 천천히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느리게 내려갔다. 누가 보면 그건 인사였고 누가 보면 그건 숨이었다. 다문의 방울이 그제야 소리를 내려고 했다.
그러나 소리는 금속 안쪽에서 젖은 듯 막혔다. 딸 하고 나올 듯 하다가 다시 잠겼다. 아이의 입술은 방울에 닿지 않았다. 하루는 떡을 입 안에서 천천히 굴리다가 마치 답을 알겠다는 듯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숨이 방울이 아니라 나무 쪽으로 흘렀다.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봤어? 다른 누군가가 대꾸했다. 응. 속삭임은 증언이면서 다짐이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금옥은 느티나무를 향해 두 손을 모았다가 바로 풀었다. 그 손 모음은 기도라기보다 예의에 가까웠다. 다무는 방울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의 힘이 조금 더 세졌다. 지금이야. 그는 아이에게 낮게 말했다. 숨을. 그 말끝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뱀의 몸이 한 바퀴를 더 그렸다. 느티나무의 굵은 줄기를 원으로 감싸는 고리. 덕분에 대나무와 삼배로 만든 사각의 원과 뱀이 만든 살아있는 원이 겹쳐졌다. 두 개의 원이 포개지는 순간 공기에서 아주 옅은 철 냄새가 스쳤다. 방울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목 같은 것에서 나는 냄새. 민서는 그 냄새가 흐르는 피의 것이 아니라 오래된 비에 젖은 철제종의 냄새라는 걸 깨닫고 안도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이장 김제복이 모자를 벗었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무엇인가 말하려 했다가 입을 다물었다. 말의 때가 아니라는 걸 나무가 먼저 알려준 듯 했다. 사람들은 제 발끝으로 한 발씩 물러났다. 그 물러섬은 도망이 아니라 여백 만들기의 방식이었다. 다무는 방울을 조금 더 가까이 들이밀었다. 그와 동시에 느티나무 잎사귀가 두세 겹 거꾸로 흔들렸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방향이 아니라 안쪽으로 접히는 모양. 마치 나무가 호흡을 들이마시는 순간처럼. 방울의 속살이 다시 젖었다. 소리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민서는 하루와 시선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동자에 느티나무가 줄기째 들어와 있었다. 금옥이 아주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숨, 길게. 하루는 방울이 아니라 자기 손바닥을 입술 앞에 대고 아주 천천히 후 하고 내쉬었다. 그 바람이 쌀가루 원을 살짝 흔들었다. 가루는 무너지지 않고 패턴만 바꾸었다. 원의 테두리가 조금 더 유연해졌다. 다문이 미세하게 미간을 좁혔다. 그의 계획에 없던 바람이었다. 그러나 그 바람이야말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이유처럼 보였다. 그때 대나무 틀의 한 모서리가 아주 작게 삐걱 소리를 냈다. 누가 밟은 게 아니었다. 이슬이 스며든 매듭이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풀린 듯했다. 삼배 줄이 느슨해졌다. 그 느슨함이 하루의 손목에 매인 붉은 실까지 전해진 듯 실이 스스로 늘어 보였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매듭은 더 말랑해졌다. 다무는 그걸 보았다. 그리고 방울을 반쯤 내렸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는 자리로 옮겨갔다. 계산이 멈추자 그의 호흡이 드러났다. 빠르고 얇았다. 금속 소리가 안 나는 건 이슬 때문만이 아닌 듯했다. 때가 아니면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는 규칙. 나무가 정한 규칙. 민서는 이렇게 말하려다가 말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말이 줄어들면 나무가 말한다. 그렇게 배웠다. 금옥이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느티나무의 온기가 햇빛을 받아 눈동자처럼 반짝였다. 어제보다 또렷했다. 사람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구도 떠나지 않았고 누구도 덤비지 않았다. 모든 눈이 다음 숨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았다.
다문이 방울을 완전히 내리진 않았다. 그러나 들지도 못했다. 그 사이 뱀의 몸은 느티나무를 한 겹 더 감싸 올랐다. 줄기에 울퉁불퉁한 결이 흰 비늘에 눌려 패턴을 만들었다. 두 개의 패턴, 나무의 나이테와 뱀의 비늘, 이 서로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공기가 멈춘 듯했다. 가을 소리가 끊기고 새 소리가 끊기고 방울의 미세한 진동까지 끊겼다. 끊김은 두려움의 언저리에서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의 끊김은 두려움보다는 기다림에 가까웠다. 무엇인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사람들이 말을 빌리지 않는 기다림. 그 멈춤의 한가운데서 누군가 숨을 삼켰다. 그 소리마저 이내 사라졌다. 느티나무의 줄기 어디선가 아주 낮은 웅 하는 기척이 났다. 소리라기보다는 오래된 나무집의 바닥이 밤에 몸을 바꿀 때 내는 신음처럼. 그 기척은 위로 가늘게 올랐다가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그 곡선을 따라 뱀의 몸도 아주 조금 풀렸다. 마치 지금은 묶을 때가 아니다라는 뜻처럼. 다문의 눈이 그 움직임을 쫓았다. 그의 손에서 방울이 살짝 비껴났다. 하루의 붉은 실이 완전히 느슨해졌다. 아이의 손목에는 매듭에 눌린 자국도 남지 않았다. 엄마가 그 손을 잡으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바로 그때 골짜기 아래에서 바람이 한 줄기 올라왔다. 바람은 사람들의 발목과 대나무 틀 사이를 지나 쌀가루 원의 한쪽을 살짝 밀어냈다. 원은 무너지지 않았고 나무의 뿌리 모양을 따라 모양을 바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바뀜을 따라 움직였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빈 자리가 생겼다. 그 빈 자리는 의식의 중심이 아닌 숨의 통로처럼 보였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박자. 방울은 아직 울리지 않았다. 뱀은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입술을 다물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금옥은 도시락을 아직 열지 않은 채 양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다. 민서는 공책을 닫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바뀌기 직전이었다. 그 순간이 딱 여기에서 멈췄다. 멈춰있던 찰나가 아주 얇게 풀렸다. 누구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방울은 여전히 울리지 않았고 뱀은 나무를 한 겹 더 감싼 채 몸의 긴장을 내려놓았다. 공기 속에서 냄새가 바뀌었다. 새벽에 젖은 흙냄새, 쑥떡의 은근한 향, 보리죽에서 나는 구수함이 서로 겹쳐졌다가 조용히 갈라졌다. 숨이 지나갈 통로가 생긴 자리였다. 금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선 누구도 밀지 않아.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다무는 방울을 반쯤 든 상태로 멈춰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손목의 맥박이 엄지 관절에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아이 하루는 떡을 다 씻고 삼켰다. 그리고 나무를 한 번, 엄마를 한 번, 금옥을 한 번 바라보았다. 그 순서가 의미를 만들었다. 나무, 사람, 길잡이. 그때 새 한 마리가 아주 늦게 날았다. 날갯짓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그 소리를 따라 느티나무의 인맥들이 다시 한번 안쪽으로 접혔다. 뱀의 몸이 조금 풀리며 뿌리 쪽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사람들 몇이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누가 놀라서 소리치지는 않았다. 뱀은 하루의 발등 앞에서 멈추었다. 아이의 신발끈은 어제와 다른 묶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붉은 실도 이미 느슨했다. 뱀의 눈이 일렁이는 햇빛을 짧게 담았다가 사라뜨렸다. 그리고 몸을 돌려 대나무 틀 쪽으로 미끄러졌다. 삼배줄의 매듭이
뱀의 비늘에 스치자 끼익 하고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매듭이 곧바로 풀리지는 않았지만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 사각의 모서리 하나가 아래로 살짝 주저앉고 가운데 놓인 방울이 굴러 보리죽 도시락 쪽으로 이동했다. 금속이 에나멜에 닿으며 딱 하는 맑은 소리가 한 번 났다. 그 소리는 의식의 신호처럼 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식탁으로 돌아가는 소리에 가까웠다. 다문이 처음으로 말을 놓쳤다. 그는 끝을 맺지 못했다. 대신 방울을 들어 올려 보았으나 물기와 보리죽의 김이 어우러진 금속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울리지 않는 악기는 누가 들어도 금세 안다. 지금은 소리를 낼 때가 아니다. 민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조용히 합시다. 그는 공책을 닫으며 말했다. 아마 우린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서 힘을 빼자 숲이 대신 힘을 얻었다. 가을은 더 또렷이 들리고 바람은 조금 늦게 불었다. 그 바람이 쌀가루 원의 한쪽을 펼쳐 나무 뿌리의 굴곡을 따라 흐르게 했다. 원은 무너지지 않고 지형에 적응했다. 경계는 여전했지만 그 모양을 나무에 맞췄다. 하루가 그 변화를 눈으로 따라가며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낯설 만큼 조용해서 더 오래 남았다. 다무는 방울을 천으로 닦았다. 움직임이 서툴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자리에서 의식의 순간을 만들고 사람이 그 순간에 안도하는 얼굴을 보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 자리에 자신의 얼굴만 또렷이 남았다. 그는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이럴 때도 있지요. 짧고 낮았다. 내가 아니라 자리가 이끄는 날. 금옥이 보리죽 뚜껑을 열었다. 김이 고요히 올랐다가 느티나무 쪽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나무 뿌리 곁에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살짝 떠 흙 위에 얇게 펴 올렸다. 마치 흙이 먹을 만큼만 떼어주듯 돌려주기. 그녀가 속삭였다. 어제와 같은 말. 그러나 오늘의 얇은 죽 막은 햇살을 받으며 금빛 알갱이를 드러냈다. 그때까지도 방울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나무줄기 어딘가에서 낮은 웅 소리가 다시 한번 올라왔다. 울림은 금속이 아니라 목질에서 나왔다. 오래된 바닥, 여름밤의 들보, 겨울 새벽의 문지방이 내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사람들 누구도 그 울림을 두려움으로 듣지 않았다. 집의 소리는 대개 두려움을 넣지 않는다. 이장 김제복이 모자를 벗고 사람들을 돌아봤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는 짧게 말했다. 더 길어질수록 말이 소리를 이길까봐 그만큼만. 아이는 여기까지. 방울은 오늘은 쉬고. 다문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는 없었다. 그는 방울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자신의 발목에서 작은 방울을 풀어냈다. 오래 신은 신발끈에 묶여있던 그것. 매듭을 푸는 손이 빠르지 않았다. 몇 번이나 매만진 손놀림. 풀어낸 방울을 두 손으로 밑받침해 금옥에게 건넸다. 이건?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금옥은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대추 하나를 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길 위에선 방울을 벗고 손을 비우는 게 좋아. 금옥이 말했다. 그래야 다음 집의 소리를 잘 듣지. 다무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젖이 한 번 움직였다. 배웠습니다. 한 박자 뒤 그가 덧붙였다. 두려움이 사람을 불러요. 난 그 두려움을 형식으로 바꾸는 일을 해왔지요. 오늘은 두려움이 숨으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대추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모자를 챙겨 들고 한 걸음 물러났다.
길은 알았다는 듯 숲 쪽으로 비켜 열렸다. 사람들은 느티나무 앞을 정리했다. 대나무 틀은 일부러 부수지 않았다. 그냥 햇빛에 맡겨 말리기로 했다. 삼배줄은 풀어둔 채 뿌리 가까이 말아두었다. 방울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아이 하루는 엄마 손을 잡고 나무를 향해 입 모양으로만 인사를 했다. 소리를 내지 않는 인사. 엄마가 아이의 손목에서 붉은 실을 완전히 풀어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생각을 바꿔 느티나무 뿌리에 돌기에 살짝 걸었다. 실은 바람에 길게 흔들렸다. 그 사이 뱀은 줄기에서 천천히 몸을 풀어 내렸다. 햇빛이 비늘 사이사이에 들어가 하얀 물결처럼 번졌다. 몸의 끝이 뿌리에서 떨어지자 뱀은 나무와 사람들 사이를 한 바퀴 둘러보고 풀숲의 결속으로 사라졌다. 사라짐은 도망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의 공기는 낮보다 가벼웠다. 결정을 내리는 건 쉬웠다. 고요제는 그 이름만 남기고 방식은 바꾸기로 했다. 망설임을 데리고 오기보다 침묵을 데리고 오자고. 새벽마다 누군가 한 사람만 나무 아래 보리죽을 조금 펴놓고 돌아가는 방식. 아이들은 주말에만 따라오도록. 방울이나 줄, 틀 같은 건 쓰지 않기로. 대신 돌아갈 때 발자국을 지워 놓도록. 그건 왜요? 누군가 물었다. 민서가 대답했다. 지나가게 하려고요. 그는 공책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다. 숨은 지나가게 하라. 이 문장을 어디에 보낼지는 아직 몰랐다. 기록 보관소의 상자 속에 다시 넣을지, 새로운 상자를 만들어 넣을지. 다만 소문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소문은 겁을 키우고 기록은 숨을 다듬는다. 밤늦게 민서는 금옥과 느티나무 앞에 다시 섰다. 햇빛 대신 달빛이 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금옥은 나무를 보며 물었다. 민서야, 넌 결국 글로 쓰겠지? 네. 하지만 자세한 건 빼고요. 민서가 웃었다. 이 나무가 원치 않을 말들은 비워둘게요. 금옥도 웃었다. 잘한다. 숲은 빈대가 있어야 숨쉬지. 그날 이후로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뀌었다. 봄이 오자 느티나무의 가지 사이에 흰 이끼송이 같은 게 맺혔다. 꽃이라 부르기엔 모양이 불분명했고 이끼라 부르기엔 향기가 미미하게 달았다. 아이들은 그걸 숨꽃 체리이라고 불렀다. 어른들은 묻지 않았다. 이름이 붙으면 그 이름이 먼저 숨을 먹는다. 그냥 봄마다 흰 무리가 핀다고만 했다. 하루는 금방 컸다. 어느 날 아이는 학교 공책 맨 뒤에 구름 모양의 뱀을 그렸다. 선생님이 용이네 하고 웃자 하루는 고개를 갸웃했다. 용인지 뱀인진 모르겠어요. 근데 나무를 묶지 않는 걸 좋아해요. 그 대답은 선생님의 질문을 비껴나갔지만 더 좋은 자리에 닿았다. 다무는 그 뒤로 한 번 더 마을에 나타났다. 방울 없이 자그마한 떡 보자기만 들고. 그는 이장에게 보자기를 건네고 금옥에게 짧게 인사했다. 그때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중에 다른 데서 뭔가를 멈추게 해야 할 때 멈추지 않는 방법을 떠올리겠습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발자국을 흙으로 살짝 덮고 돌아섰다.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고 바람은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여름에는 한 번 큰 비가 왔다. 골짜기 소리가 깊어졌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은 사너리를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엔 사람들은 집집마다 빗물기를 미리 내고 장독대의 뚜껑을 단단히 덮는 일에 먼저 손을 댔다. 느티나무 앞은 따로 지키지 않았다. 나무는 제 숨을 스스로 지켰다. 물이 빠진 다음 날
아이들이 산길을 정리하고 어른들이 넘어진 돌을 제자리에 올려 놓았다. 누구도 지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날의 소식은 기록으로만 남았다. 비가 왔으나 두려움은 오지 않았다. 가을, 민서는 기록 보관소 담당자에게 찾아가 상자를 하나 더 맡겼다. 표지에는 달촌, 비량암, 느티나무라고 적었다. 안에는 이름을 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만 골랐다. 누군가 이걸 읽을까요? 담당자가 물었다. 필요할 때 누가든. 민서가 대답했다. 그는 마지막 장에 연필로 작은 문장을 하나 더 적었다. 형식은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을 때는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밑줄 칠 것이고 누군가는 넘길 것이다. 둘 다 괜찮았다. 기록은 강요하지 않는다. 겨울, 금옥의 걸음은 더 느려졌다. 그러나 느림은 무거움이 아니었다. 그건 박제에 가까웠다. 호흡의 길이가 길어졌고 발걸음의 길이도 그만큼 길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도시락을 들고 비량암에 올라 느티나무 아래 보자기를 폈다. 가끔은 보리죽 대신 율무차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날은 찻김이 나무 쪽으로 흘렀다. 나무가 그 김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아니, 보인다고 믿을 수 있었다. 믿음은 증명보다 오래가는 일이었다. 어느 날 민서는 이모 옆에 앉아 물었다. 이모는 그 흰 걸 뱀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 있어요? 금옥은 조금 생각하더니 느티나무의 온기를 보며 대답했다. 난 그냥 지나는 것이라고 불러. 그녀는 손으로 보자기에 모서리를 펴며 덧붙였다. 우리는 머무는 것이고 지나가는 건 스스로 길을 알아. 우리가 할 일은 길을 막지 않는 거지. 민서는 그 문장을 마음에 적었다. 집에 돌아와 공책 맨 앞장에 그대로 옮겼다. 우리는 머무는 것. 지나가는 건 스스로 길을 안다. 우리의 할 일은 길을 막지 않는 것.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려다 읽지 않기로 했다. 읽지 않아도 들리는 글들이 있다. 그날 밤 그는 창문을 열고 북향에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길게 내쉬었다. 숨은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큰 봄이 왔을 때 느티나무 위에 흰무리가 더 많아졌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 대신 그 아래 작은 떡과 물 한 종지를 내려놓고 돌아설 때 발자국을 살짝 지웠다. 하루는 이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나무 아래에 섰다. 여긴 조용할수록 좋아. 하루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조용해지는 것이야. 그 말은 설교가 아니었다. 그냥 자기 몫의 말.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고 누구도 교정하지 않았다. 금옥은 그 광경을 보며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이제 주름에 더 많이 닿았다. 그 주름들 사이로 햇빛이 들고 났다. 그날 오후 산 아래서 바람이 올라왔다. 바람은 쌀가루 경계를 살짝 흩고 다시 엮었다. 나무의 숨은 그 사이로 지나갔다. 사람들의 숨도 그 사이로 지나갔다. 아무도 그 숨을 붙들지 않았다.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숨은 길어졌다. 저녁 무렵 줄기 어디선가 아주 얕은 그림자가 하늘로 오르는 모양이 보였다. 누군가는 그걸 용의 형상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냥 구름이 만든 장난이라고 했다. 두 말 다 옳았고 두 말 다 틀렸다. 보는 방식이 만든 이야기였다. 민서는 그날의 마지막 줄을 썼다. 나무가 먼저 말하는 날이 있다. 사람은 그날엔 듣는 목만 하면 된다. 그는 펜을 덮고 창문을 닫았다. 먼 곳에서 가을 소리가 크게 들렸다.
가까운 데서 이웃이 기침을 한번 했다. 두 소리 사이에 아주 고운 여백이 있었다. 그 여백이 오늘을 지나가게 했다. 밤이 내려앉을 때 금옥은 느티나무 아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멈추었다. 발밑에 흙이 낮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숨의 박자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무의 온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다. 낮보다 또렷했고 어제보다 가까웠다. 온기는 눈처럼 보였다가 결대로 흩어졌다. 금옥은 미소를 머금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숨은 그녀를 지나가 숲을 지나가 골짜기를 지나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라짐은 없어짐이 아니라 이어짐이었다. 다음 날부터도 달촌의 새벽은 달라진 게 없었다. 닭이 울고 물이 끓고 고양이가 장독대 위를 지나갔다. 달라진 게 있다면 겁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더 얻는 일이 사라졌다는 것뿐. 대신 덜어내는 일이 자리 잡았다. 말은 짧고 숨은 길었다. 그 길어진 숨이 사람들 사이를 막지 않았다. 나무는 그대로였고 사람들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그 변화의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었다. 이름 없이도 오래가는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숨이었다. 그 숨이 달촌을 지나 또 다른 마을을 지나 언젠가 누군가의 새벽으로 건너갈 것이다. 그때도 역시 해야 할 일은 같을 것이다. 길을 막지 않는 것,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같이 숨 쉬는 것. CTA. 이 이야기가 마음에 고요하게 머물렀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천천히 숨 쉬어요.